이거 오아시스 바뀐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일일 테스트 검사하고 이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보여드리자면요. 자, 요게 1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번에 그 일일 테스트 오아시스 할 때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린 게 아마 두 가지였을 겁니다. 해석 그리고 TF 이 두 가지가 가장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요 과감하게 제가 뺐습니다. 대신에 다르게 했어요. 다르게. 잘 보세요. 첫 번째는요 한글 빈칸입니다. 영어 주고 아래 한글에 빈칸 뚫어놨습니다. 됐어? 근데 이거를 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이 빈칸을 뚫는 거의 기준을 알려줄게요. 이 빈칸의 기준은 뭐냐면요 단어가 어렵다가 기준이 아닙니다. 단어의 난이도랑은 무관하고요 내용의 흐름상 중요한 부분에만 빈칸을 뚫었습니다. 내용상 중요한 거, 내용상. 됐어요? 그렇게 빈칸을 뚫었고요. 2단계 갑니다. 2단계는요 구문 및 대입 파악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지금 제가 밑줄을 쳐놓은 부분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보이죠? 밑줄 부분 보이죠? 여기 밑줄만 해석하는 겁니다. 밑줄만, 밑줄 부분만 알맞게 해석하는 거예요. 됐어? 전체를 다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밑줄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건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이 구문에 맞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일부분만 이렇게 밑줄을 쳐서 제가 문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은요 우리 마치 3단 구조처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3단 구조는요 제가 포레스트에 써줄 3단 구조랑은 다릅니다. 내가 아예 또 다시 쓴 거예요. 그래서 3단 구조 버전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어쨌든 그래서 이 3단 구조 부분에다가 빈칸을 뚫은 겁니다. 역시나 핵심적인 내용만 빈칸을 뚫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도 해서 내용 파악을 기준으로 제가 또 낸 거고요. 3단계는 우리 늘 하던 TF입니다. TF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자, 이것도 내용 파악 용도죠. 네 번째는요, 논리 독해. 우리가 하던 일명 3단 구조입니다. 근데 기존 3단 구조랑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기존엔 보기가 있었거든요. 보기를 제가 빼버렸습니다. 과감하게. 기존엔 너네가 여기다 번호만 썼거든요. 근데 번호만 쓰지 말고요. 니네가 한번 직접 써보라고. 직접. 오케이? 직접 써보고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이 맞다면 그냥 동그라미로 표시하면 됩니다. 알겠죠? 채점하실 때. 자, 그 다음에 5단계는 심화 독해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그 중간고사 오아시스에는요 2단계와 8단계가 있었습니다. 2단계는요 이 리프레이징을 했어요. 이 원문이 있고 원문은 이제 리프레이징을 한 걸 읽어봐라 라는 게 2단계였고요 8단계는 이 리프레이징을 빈칸으로 해서 제가 문제를 냈었습니다. 근데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사실상 이걸 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아예 개편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위에 원문이 있고요 아래는 재구성된 문장이 있습니다. 자,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야.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르죠, 쓰는 게. Food packaging is a visible form 이렇게 나와 있는데 Food packaging represents a significant and visible 어쩌고 나왔죠? 구성을 제가 다르게 쓴 겁니다. 재구성을 해갖고요. 재구성한 버전에다가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보시면. 그죠? 그래서 재구성 버전에서 밑줄 부분을 해석하는 겁니다. 되니? 리프레이징 된 거를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리프레이징 된 거. 그럼 여기서 보다 보면은요, 당연히 본문에 없는 단어가 있어요. 본문에 없는 단어를 내가 여기서 새로 썼으니까. 됐어? 예를 들면 여기에 brother 이런 단어가 있는데 brother가 여기 없어요. 요 위에 brother가 없거든요. 근데 brother가 뭔 뜻인지 예를 들어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으면은 본문에 있는 걸 보고 아 여기서 이런 뜻으로 나왔으니까 얘도 대충 이런 뜻이겠구나 하고 유추할 수 있겠죠. 됐어요? 그걸 노리고 내가 낸 겁니다. 이걸 학습을 하면은요 뭐가 되냐면 일단 우리가 어쨌든 해석을 하고 요 해석도요 아무데나 밑줄 친 게 아니고요 흐름상 중요한 부분에만 제가 밑줄을 친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핵심적인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 연습이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은 본문에 있는 표현과는 다르게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해석 실력을 늘리기 위함도 있고요. 그리고 유의어 학습에 대한 것도 있는 겁니다. 유의어. 왜냐면 이런 거 brother, generated 이런 게 다 없어요 위에.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들을 모르잖아. 모르는 상태로 해석해야 되는데 단어를 찾아보지 마세요. 단어를 어디서만 찾냐? 여기서만 찾으세요. 여기서만 찾아서 여러분이 내용을 유추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됐니? 그렇게 해갖고 내용 파악 및 유의어와 해석 실력을 좀 늘릴 수 있게끔 이렇게 제가 문장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5단계까지네요. 5단계까지가 다 내용 파악에 관련된 거고요. 마지막 6단계는 짧게 어법 넣었습니다. 됐죠? 사실 어법 뭐 근거 써라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문제만 풀면 됩니다. 양자택일로. 그래서 푸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금방 끝날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끝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자, 그럼 제가 이번 내신 대비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 외부 지문 기준입니다. 교과서는 그냥 똑같이 할 거고요. 자, 외부 지문 기준으로 우리 제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일단 오아시스는 제가 3단계로 끊어서 숙제를 줄 겁니다. 이렇게 1에서 3단계, 4에서 6단계 이렇게 줄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1에서 4번 지문 진도를 첫날에 나갔어요. 5에서 8번 지문 진도 나갔다 쳐볼게. 그 다음에 9에서 12번 지문 진도 나갔다고 쳐볼게요. 이랬을 때 이건 진도 나간 상황이고요. 그럼 숙제를 어떻게 나간지 잘 들어봐. 그럼 첫날에는 내가 숙제를 어떻게 주냐면 1에서 4번 지문에 대해서 오아시스 1, 3단계를 숙제를 줄 겁니다. 됐어? 자, 그러면 다음날 여기까지 진도 나갔어. 그럼 그때는 숙제를 어떻게 줄까? 1, 4번 지문에 대해서 4, 6단계가 나가겠죠. 됐어요? 그리고 5에서 8번 지문 1에서 3단계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3단계씩 끊어서. 그 다음에는 숙제가 어떻게 나갈까? 그 다음 숙제는요, 당연히 5에서 8번 4, 6단계, 그 다음에 9에서 12번 1, 3단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요, 지금 1, 4번 지문이 없잖아요. 요날 숙제는요. 그래서 1, 4번 지문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줄 건데요. 이거는 개인마다 내가 다르게 줄 거예요, 숙제를요. 여러분 다 개별적으로 줄 겁니다. 이 개별적으로 준다는 건 뭐에 따라 다르냐면요. 여러분이 이 6단계 IQ북을 하면서 여러분의 어떤 수행 성과를 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행도가 저는 상중하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수행도가 좋다, 수행도가 평범하다, 수행도가 낮다, 이 3가지로 나눠서 볼 건데요. 수행도가 낮으면요, 오아시스를 다시 줄 겁니다. 다시 줘갖고 처음부터 다시 시킬 거예요. 똑같은 거를. 알겠죠? 그러니까 2번 하는 거죠, 오아시스를. 수행도가 중간이다. 수행도가 중간이라면요, 이거는 근데 이 중간이냐 상이냐는요, 사실 여러분이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일단 분류를 한 게 4는 일단 변형 문제를 바로 주는 걸 생각한 거예요. 변형 문제. 중은 뭘 생각한 거냐면요, 좀 다른 버전의 어떤 추가 워크북 일종의, 그러니까 추가 워크북이라 생각하면 돼요. 추가 워크북. 그러니까 추가 워크북에는 제가 준비한 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세팅 다 해놨거든요. 추가 워크북에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우리 기존에 7단계에 있던 그 영작하는 거 있죠. 어순배열하는 거. 그래서 그 어순배열도 있고요. 어법도 있습니다. 근데 어법은 지금 여기 6단계에 있는 거는 선택형이잖아. 근데 제가 준비한 건 미출형이에요. 미출형. 이것도 있고요. 어순배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영작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있을까? 어휘를 기준으로 한 빈칸도 있고, 뭐 어법을 기준으로 한 빈칸도 있고, 뭐 등등등 뭐 종류가 많아요. 제가 좀 다양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됐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영작을 좀 연습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영작을 연습할 수 있는 거 또는 어법을 연습할 수 있는 거, 뭐 이거를 여러분이 요구를 하시면은 제가 그거에 맞게끔, 개인에 맞게끔 프린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죠? 또는 아니다, 나 이거 영작까지는 됐고 변형 문제를 바로 풀어보고 싶다 한다면요, 변형 문제를 바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요, 여러분이 제게 일종의 주문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 서브웨이 마냥. 됐어? 서브웨이 가서 주문하는 거 마냥 여러분이 저한테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뉴판 정도는 제가 준비를 할게요.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메뉴판 정도는 준비를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저한테 요구를 하시면은 그 요구에 맞는 걸로 드릴 겁니다. 이 6단계가 끝나고 나면. 알겠죠? 물론 판단은 제가 할 겁니다. 상중하 판단은 제가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 6단계까지 끝나고 나면은 저한테 보여주셔야 됩니다. 숙제 검사를 여기서 받았어도 제가 직접 볼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이 내신 대비를 매번 할 때마다 문제가 뭐냐?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 한 20번 지문 한다고 쳐봅시다. 진도를요. 한 20번 지문 진도 나가면요, 여기 걸 까먹어요. 이게 문제야. 그래서 여기 걸 안 까먹으려면요, 계속 누적해야 돼요. 이렇게 누적. 그래서 우리가 후반부로 갈수록 양이 조금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누적을 하다 보니까. 됐어?
그래서 우리가 초반부에 학습량이 별로 안 많잖아, 솔직히 내신 대비 초반에는. 그래서 내신 대비 초반에 학습량이 안 많을 때 우리가 단어 페널티 이런 거 걸리면 안 되고 단어 같은 거 잘 외워두고 그리고 이런 거 초반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숙제 같은 거 제대로 수행하고 그 다음에 6단계까지 우리가 무리 없이 잘 하고 좀 우리가 하다가 막히면 나한테 질문도 좀 바로바로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앞부분을 우리가 잘 커버를 해야 뒷부분에 가서 고생을 안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번 그 1학기 기말고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학습 양적인 측면만 보면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지난번이랑. 근데 방식을 제가 좀 다양하게 바꾼 겁니다. 방식을요. 그리고 좀 더 개인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한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뭘 요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준비했어요. 일단 전 다 준비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제가 맞춰드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럴 수 있어요. 선생님, 제가 영장을 잘 못해서 그런데 영장만 연습할 수 있는 걸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선생님, 제가 지난 시험에서 주제랑 제목 문제만 많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주제랑 제목 문제만 있는 거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주제나 제목만 문제를 쫙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준다던가. 됐어?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이야. 커스터마이징.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하셔야 될 거는 오아시스는 일단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오아시스가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인디비주얼 오더를 하면 됩니다. 저한테 인디 오더를 하면 돼요. 인디 오더. 선생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문해주세요. 저렇게 주문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 개별화해서 드릴게요. 이번에는. 알겠죠? 저도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말한 게 뭐였습니까? 이번 기말고사가 기회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말 하면 조금 민망하긴 한데 저는 제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 거는 제가 열심히 한다에는 정말 자부심이 있거든요. 강사로서요. 근데 특히나 이번 기말고사는요. 특히나 이번 기말고사 그리고 우리 백신고 여러분들 저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저 진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개별화하려고 문제 세팅 다 해놨어요. 폴더별로. 너네 그 시험 범위 다 나왔잖아. 그 모의고사 4개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4개년도에 대한 자료나 플랫폼 자료가 됐든 아니면 내가 만든 자료가 됐든 예전에 만든 자료가 됐든 이거를 다 정리를 해갖고 일단 세팅은 다 해놨습니다. 자료에 대한 세팅은 다 해놨어요. 이제 하나씩 오아시스를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저 이번에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할 거니까 여러분은 제가 많이 바라진 않고요. 저보다만 열심히 해주세요. 나보다만 열심히 하세요. 나보다만. 알겠죠? 저 이번에 열심히 할 자신 있으니까. 알겠죠? 이번에 우리 진짜 열심히 해갖고 좋은 결과 한번 내보자. 이번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1학기 끝나고 나서 보통 이 분기점이 갈라집니다. 학생들이. 수시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이 상담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량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더 늘려나가야 되고요. 이제 점점점 여러분이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거에 이제 방점을 찍는 게 이번 기말고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뿐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수학이 됐든 국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지난번에 여러분이 시험을 잘 봤다면 이번에 확실하게 딱 방점을 찍어서 제대로 점수를 잘 받으시고요. 지난번에 시험을 잘 못 봤더라면요. 이번에 잘 만회해서 여러분이 최대한 등수를 올릴 수 있는 이번 이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 진짜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하자. 여러분만 열심히 하라고 안 할게요. 저도 열심히 할게요. 저기 새벽에 4, 5시에 맨날 퇴근할 각오하고 왔습니다. 오늘 맨날 그런 각오로 왔으니까요. 여러분도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1 테스트 검사하고 우리 수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검사 좀 해봅시다. 지난번에 테스트를 아이가 2번 봤었지 아마. 이건 뭐야? 화살표였구나. 이건 못하지. 나 정말. 자, 좋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자, 예진이. 여기까지죠? 좋아요. 아, 나 진짜 오늘 뭐야, 이 자스들아. 왜 이렇게 페널티를 써? 응? 자, 예빈이. 예빈이는 페널티 안 걸렸네? 왜? 아니야. 농담. 이거 가리지 말고 아래다 써. 긋고 아래다.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네가 말로 하지 말고 다음부터 할 때 이렇게 하고 아래다 쓰라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 왜냐면 원래 거를 내가 보고 싶어서 일일이 너한테 물어볼 수 없잖아. 그 채점을 하면 동그라미 찍 표시는 좀 해라 이 자스가. 씨, 맞았는지 틀렸는지 채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자스가. 이 동그라미 하는데 뭐 그렇게 힘드나? 네? 자, 다음에 고민님 채점 다 했어요? 아, 근데 진짜 글씨는 잘 쓴다. 아, 가독성이 좋다. 가독성이 좋다. 좋아요. 잘했어요. 자, 역시 뭐 해석 테스트인데다가 게다가 교과서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미 한 거여서 그런지 여러분이 굉장히 잘했네요. 아마 진도는 수월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해석도 사실 지금 여러 번 했고 이미 빠른 사람들은 내가 아직 숙제도 많이 안 줬는데 그 워크북도 이미 꽤 많이 한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를 위해서 좀 미리 준비를 한 게 있는데요. 요 프린트를 좀 드릴게요.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냐면 교과서 3과 도식화입니다. 제가 직접 했어요. 자, 제가 내신 대비 첫날에 도식화 준 거는 사실 처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 교과서 진도도 이미 나갔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빨리 이제 제가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어차피 직접 하셔야 되잖아요. 내용 도식화는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미리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집어넣지 마시고요. 도식화한 거 집어넣지 마시고 제가 어떤 걸 기준으로 어떻게 도식화를 했는가를 여러분이 좀 보시면서 이 내용을 같이 보면은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제가 도식화한 거를 좀 잠깐 보여드리면요. 구성도를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구성도.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요. 본문 1, 본문 2, 본문 3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번 본문 같은 경우는요. 본문 1, 본문 2, 본문 3, 본문 4 이렇게 나누면요. 내용이 좀 끊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갔고요. 제가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재구성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일단은 본문 1, 2 이거 어떻게 나누면 되냐? 간단합니다. 이 글은 소제목이 있거든요. 소제목을 기준으로 나누면 됩니다. 소제목을 기준으로 나누면요. 한 3덩어리 정도 나와요. 3덩어리 정도. 그래서 a species in danger 해갖고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요 내용이 본문 2인가 그럴 거예요. at one time 하고 나와 있는 문장. 그래서 제가 일단 이 본문 전체에 일단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썼습니다. 호랑이의 상징성과 위기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넘버링을 매기면서 이렇게 도식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도식화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좀 내용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단어들은 옆에다가 이렇게 영단어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쓰면서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관계로 지금 앞뒤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가? 얘는 인과관계.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 얘는 나열과 강조입니다. 몇 가지를 쭉 나열함으로써 얘가 어떠어떠하다라는 내용을 강조하는 거고요. 3번은요 인과와 나열입니다. 이런 인과관계가 있고 이렇게 나열이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관계도 이제 문장 간의 관계도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한 거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은요, 제가 이제 마지막 페이지는 이제 여기 전체 흐름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은 이거예요. 심플하게.
일상 행동이 에너지 절약 그리고 호랑이 보호로 이어지고 그게 이제 생태계 보호, 인간 생존과 직결되고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이 필요하다. 이렇게 짧게 요약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그려서 여기 안에 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한 내용 도식화 버전입니다. 당연히 제가 한 걸 따라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분명히 지난번에 내신 대비 하면서 느꼈을 거고 예진이도 지난 1년 동안 해서 느꼈겠지만 직접 내용 도식화를 해보면은 이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아마 중간고사 때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 부분을요. 제가 이렇게 해서 나눠줄 수 있어요. 저 이거 하는데 얼마 안 걸려요. 저는요. 저 이거 본문 1부터 끝까지 다 하는데 한 10분 걸렸어요. 저는요. 저는 10분이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해서 여러분한테 나눠줄 수도 있어요. 내용 도식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요. 여러분이 내용 파악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면 니네가 직접 써봐야 되거든요. 뭐든지 간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제 심플하게 이제 교과서는 미리 나눠주긴 했지만 나중에 교과서도 여러분이 직접 해보셔야 되고요. 외부 지문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직접 여러분이 다 지난번처럼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나중에 숙제로 줄 거예요. 그리고 자스가 수업 듣는데 양반다리는 아니잖아. 여기가 니네 집 안방도 아니고 똑바로 안 앉아. 나는 서갖고 수업하고 있는데 니는 딱 양반다리로 앉아. 발 안 집어넣어. 자스가. 자, 그러면 이제 개요를 설명하느라 좀 오래 걸렸는데 자, 후다닥 보겠습니다. 본문 1번부터 볼 거고요. 우리가 언제나 교과서를 공부할 때는 뭐를 중점으로 봐야 됩니까?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어법입니다. 됐어요? 세부 내용 일치와 어법이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내용도 볼 거예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볼 건데 이번 교과서 3과를 기준으로 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과서 3과 내용은요. 인과관계로 이루어진 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과관계.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런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문장 구조가 굉장히 많아요. 이 3과의 특징. 그래서 제가 여기 조그만 여기 빈 공간 있죠. 뭐 여기나 아무튼 빈 공간에 여러분이 알아서 쓰세요. 이 3과의 특징이 인과의 서술 구조가 많이 나옵니다. 인과의 서술 구조가 많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뭘 뜻하는 거냐면요. 앞뒤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앞에 이런 내용 나왔으니까 뒤에 이런 내용 나오겠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흐름이 중요합니다. 인과 구조는요.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흐름? 흐름 파악이 중요합니다. 흐름 파악이 중요하다는 건 또 무슨 말이냐면요. 이 흐름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문제를 내기가 좋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앞에 원인이 나왔어. 그럼 뒤에는 결과가 나와야 되고 이 결과가 또 새로운 원인이 돼서 이 새로운 원인으로 인한 또 다른 결과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이어지는 식으로 내용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3과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흐름이 중요한 거죠. 얘 다음에 이런 내용 나와야 되고 얘 다음에 이런 내용 나와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순서 문제로 내기가 좋은 거예요. 순서. 됐어요? 그래서 흐름 파악이 중요하니까 보통 우리가 흐름상 어색한 거 골라라. 어휘 어색한 거 골라라. 또는 순서, 삽입, 빈칸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걸로 내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 3과 같은 경우는. 됐어요? 빈칸 같은 경우도 왜 낼까요? 앞에 어떤 원인이 나왔어. 그 다음에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에 빈칸 뚫어놓는 거예요. 됐어? 그럼 이 원인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빈칸 같은 걸로 내기도 좋고 흐름상 어색한 거 골라라, 어휘 어색한 거 골라라, 순서, 삽입, 빈칸 이런 걸로 내기도 좋다. 근데 여기에서 언제나 우리가 교과서에서 언제나 낼 수 있는 문제는 어법과 일치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거의 99% 나온다 보시면 돼요. 시험에서.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로 나오는 게 바로 어법과 일치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이번 3과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은 뭘 중점으로 내용을 봐야 될까요? 한 문장 한 문장 세부적인 내용도 중요하고요. 어법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잘 우리가 기억하셔야겠고요. 그러면서 글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아, 이런 내용 나왔으니까 다음엔 이런 내용 나오겠구나. 이 내용 나왔으니까 다음엔 이런 내용 나오겠구나. 글의 흐름과 순서를 기준으로 같이 보는 겁니다. 됐어요? 반대로 전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거. 이 글의 제목이 뭐냐, 주제가 뭐냐 이런 내용들 있죠. 이런 문제들은 나올 가능성이 비교적 낮습니다. 왜냐면 그 문제로 내면 시험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낼 수는 있죠. 물론 낼 수는 있는데 난이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로 내야 난이도가 높아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걸 중점으로 이 글을 읽어 나가면 되겠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요. 흐름을 파악하는 거를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좀 어려워요. 읽고 해석은 다 할 수 있잖아. 너네 해석 다 잘했어 오늘. 근데 얘와 얘가 어떤 관계지? 이 문장과 이 문장은 또 어떤 관계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어렵잖아. 이거는 국어적인 거니까. 그래서 제가 도식화를 미리 드린 거예요. 그래서 도식화에는 이게 나열 관계냐, 인과관계냐, 뭐냐 이런 걸 그래서 제가 다 써놓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미리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혼자 힘으로 잘 해결이 안 되는 거 뭡니까? 어법이죠, 어법. 그렇죠? 그래서 요번 이 교과서를 할 때는요, 제가 어법을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만약 내용 파악만 한다면요, 오늘 이거 진도 다 끝낼 수 있어요. 한 30분이면 다 끝낼 수 있어. 근데 내용은 어차피 여러분 학교에서도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클리닉부터 오늘까지 해석 테스트 여러 번을 통해서 내용 파악은 이미 충분히 다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중점이 되는 내용적 포인트와 어법적인 것들 그리고 흐름적인 것들 이런 걸 위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볼게요. Turn off the lights and save a tiger. 여기에 핵심이 다 들어있거든요. 뭡니까? 자, 불을 끄래요. 그리고 호랑이를 구하랍니다. 불 끄래요, 불 끄래. 이런 불을 끄래. 이런 불을 끄면요, 호랑이를 구할 수 있대. 그럼 얘 일단 제목부터 인과거든요. 제목부터 인과관계야. 불을 끄면 호랑이를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불을 끈다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뭘 파악해야 될까요? 이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불을 끄면 왜 호랑이를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불 끄는 거랑 호랑이를 구하는 거랑 뭔 상관인데 이 관계성을 따져야겠죠.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따져야겠죠. 됐어? 이 상관관계를 따지는 게 이 글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제가 여기다가 쓸게요. 여기다가 바로 뭐냐면요. 불을 끈다. 그러면 호랑이를 구할 수 있다요. 그럼 얘네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됐어? 불을 끈다. 그러면 호랑이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고. 이거를 파악하는 게 다시 한번 뭐라? 이 글 전체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내용 한번 가보겠습니다. You can protect tigers. 너는 호랑이를 보호할 수 있답니다. 단순히 뭐 함으로써? by ing 함으로써 불빛을 단순히 끄는 것으로서. 지금 나왔네요. 우리 제목 내용 나왔네요. 불빛을 끄므로써 호랑이를 구할 수 있다. 이것은 may sound strange,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but it is actually true. 그것은 실제로 사실입니다. 왜 불을 끄면 호랑이를 구할 수 있을까? 왜 그럴까? 자, 이거 지울게요. 위에. 근데 이 사람이 그에 대한 답을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슬슬 이제 약간 그 밑밥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바로 볼게요. An everyday action that helps us save energy can also help. 잠깐 볼게요. Can also help. 동사죠. Can help. 주어는 everyday action입니다. 자, 내가 맨날 말하는 거.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중간에 있는 놈이 수식하는 거다. 맨날 얘기하죠. 지겹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나왔냐면요.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왔습니다. 관계대명사 나와서 뒤에 helps, 동사 나온 거예요. us는 목적어고요. save energy가 목적격 보어입니다. 우리 언제나 help 나오면 중요한 게 뭡니까? to 써도 되고 동사원형 써도 된다. 이 save라는 녀석. 됐어? 그래서 to save로 써도 된다는 거. 그렇죠? 자, 그리고 의외로 학생들이 많이 모르는 것 중 하나인데요. 요 everyday입니다. everyday가 붙어 있으면요. 매일매일이 아니고요. 일상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매일매일은 every 띄고 day예요. every day. 이게 매일매일이야. everyday 붙어 있으면 일상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어법 간단하게 봤고요. 자, 일상적인 행동이래. 어떤 일상적 행동? 괄호 하는 일상적 행동이야. helps us save energy. 우리가 오형식 구조니까 얘가 뭐뭐 한다를 해석해야겠죠.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돕는 일상적 행동.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돕는 일상적 행동은 can also help. 또한 도울 수 있습니다. save, 절약하도록.
자, 이건 또 뭐냐면요. 뭐 별거 아닌데 필긴 할게요. 이 help라는 단어가 얘들아 help 뒤에 목적어만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목적어, 목적격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오형식 구조. 그럼 뭐뭐를 돕다고 얘가 뭐뭐 하는 걸 돕다거든. 됐어? 해석은 별거 없죠. 근데 여기서 아까 말했다시피 요 오형식 구조일 때 목적격보 자리에 동사 원형 써도 되고 투부정사 써도 된다고 했잖아. 얘가 뭐뭐 하도록 돕다 이렇게 해석하고. 근데 삼형식 구조일 때도 마찬가지다. 요 목적어 자리에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 써도 되는데 투부정사 써도 돼. 됐어? 요때도 마찬가지야. 그럼 뭐뭐 하는 것을 돕다 이렇게 해석한 거야. 뭐뭐 하는 것을 돕다. 그러면 지금 저기에 보면은 save라고 나와 있잖아. 여기에. 그럼 이 save도 똑같아. 아까 얘랑 똑같아. to save로 써도 돼. to save. 됐어? 그럼 다시 한번 그 일상적인 행동이 또한 도울 수 있답니다. 절약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뭐뭐 하는 것. 됐어? An endangered species. endangered 하면요 멸종 위기에 처한 이런 뜻이야. 그래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을 구하도록 또한 도울 수가 있답니다. 아니 아까 첫 문장에서 질문한 게 아니 의문사항이 뭐였습니까? 불 끄면 호랑이를 구출할 수 있대. 됐어? 자 봐봐. 내용을 여기다 쓸까? 여기다 쓸게요 저는요. 불을 끄면 그러니까 여기서 불이란 건 전등이겠죠. 전등을 끄면은 호랑이 구출 가능하대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넓은 범주로 말한 겁니다. 여기에서는요. 뭐랍니까? 에너지를 절약하는 일상적 행동을 하면 이런 말이죠. 불을 끈다는 거는 구체적인 내용이죠. 이 구체적인 내용이 결국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너지 절약 행동이죠. 에너지 절약 행동을 하면은 뭐가 된다?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할 수 있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 구조 가능하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딱 관계도를 봐봐요. 불을 끈다는 행위는 구체적인 내용이고 이거의 넓은 범주는 결국에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행동이죠. 에너지를 절약하는 행동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불을 끄는 거라고. 됐어요? 그래서 얘가 좀 더 상위어의 개념입니다. 상위어.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놈으로 호랑이를 잡은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결국에는 역시나 이 부분이 역시나 상위어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상위어.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제 상위 개념입니다. 상위 개념. 상위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불을 끈다, 호랑이 구출한다 라는 거는 이제 구체적인 거죠. 구체화시킨 거죠. 됐어요? 이거의 구체적인 내용이죠. 자, 그런데 역시나 핵심은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행동을 하면요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할 수 있대. 왜? 왜? 아니 에너지 절약하는 거랑 이 동물 구출하는 거랑 뭔 상관인데 아직도 이 상관관계는 안 나왔어요. 그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죠. How does this work? 이것이 어떻게 효과가 있냐고. 이것이 어떻게 효과가 있냐. 이게 뭔 말이야? 왜 그러냐고. 왜 에너지를 절약하는 행동을 하면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조할 수 있냐고. Let's take a look. 우리 한번 살펴보자. 이러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다짜고짜 이거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다짜고짜 이걸 바로 이 중간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씩 설명하는 거야. 하나씩. 일단 뭐부터 설명할 거냐면요. A species in danger. 그래서 이 in danger도 위험에 있는이죠. 직역하자면. 그래서 멸종 위기에 처한으로 해석하면 돼요. 멸종 위기에 처한 종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이 필자가 뭘 먼저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얘 먼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먼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됐어? 자, 일단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 뭔지부터 한번 알아보자. 이러면서 시작합니다. Tigers, 호랑이는요.
One of the world's largest feline species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 전체가 앞에 나와 있는 이런 품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feline이라는 건요 고양이과라는 뜻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고양이과 종들 중 하나인 호랑이는 have long been 오랫동안 모여왔다 the kings of Asia's forest. 그래서 아시아 숲의 왕이어왔습니다. 오랫동안. Despite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하죠. 전치사입니다. 참고로 전치사. 그럼 전치사니까 뒤에 뭐 써야 돼? 명사 써야 되지. 그래서 동명사 나온 거야. 동명사 알았냐? being 말고 다른 형태로 쓰면 안 된다. 동명사만 된다. 전치사 뒤에는. 자, 그럼 despite 전치사로 시작하면 어쨌든 콤마 찾아라. 그럼 여기 콤마 나와 있다. 여기까지 묶어버리면 돼. 됐어? 다시 한번 despite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에도 불구하고 being 뭐뭐인 것이야. 뭐뭐인 것. 비동사가 이다잖아. 뭐뭐이다. 근데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을 해석하잖아. 그러니까 뭐뭐인 것. The dominant predators of their habitats. habitat은 서식지죠. 그들의 서식지의 지배적인 predators니까 포식자죠. 지배적인 포식자인 것에도 불구하고 포식자인 것에도 불구하고 포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즉 호랑이들은 move silently 조용히 움직이고요. remain 자 remain이란 단어는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라고 해석하거든. 상태 나오면 내가 뭐라고 했어? 또 까먹었어? 상태 하면 뭐부터 생각하라고 했어? 맨날 말하잖아 이 그지 깨깨이들아. 보어 생각하라고 했어요. 보어 알았어요? 상태라는 말 들으면 그냥 보어 생각하라고. remain 어떠한 상태로 남아있다. 그럼 뒤에 나온 얘가 뭐야? 얘가 보어야 보어. 됐어? see는 보다야 보다. 근데 see는 보여진이죠. 과거분사니까. 근데 on이 붙었으니까 보여지지 않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보여지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답니다.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요.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호랑이는 굉장히 포식자인데 지배적 포식자인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움직이고요. 대부분의 시간을 남의 눈에 띄지 않게끔 움직이면서 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랑이의 습성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Imagine 상상해봐라. 자 이렇게 imagine 하고 나오면요 예시입니다. 예시. 자 상상해보랍니다. How ancient people must have felt when encountering tigers in the wild. 자 여기에서 전체 덩어리를 이렇게 묶으면 되는데 요 왼 앞에서 한번 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must have pp가 나왔습니다. 잠깐 필기 좀 할게요. 조동사에 have pp입니다. 얘들아 우리 바로 지난 시간 목요일 날에 저랑 문법 잠깐 배웠었거든요. 기억나요? 동사의 수일치, 시제일치 이런 거 배웠었어요. 시제에서 우리가 현재, 과거, 진행, 완료까지 4개 배웠거든. 자 그럼 질문 좀 할게. 쌤이 완료형 해석하는 법 2가지 알려줬거든. 어떻게 해석했더라? have pp? 내가 어떻게 해석하라 했지? 2개 알려줬어. 2개. 안 들려요. 해왔다. 하나 더 있었어. 내가 알려준 에서. 알려주면 뭐하냐고 맨날 까먹는데 이 자스들아. 똑같은 거 몇 번씩 하냐. 해왔다, 했었다. 됐어? 해왔다, 했었다. 자, 여기 둘 중에서 특히나 더 많이 해석되는 거는 했었다가 더 많이 해석돼요. 참고로 말하면요. 즉 어떤 기준점보다 이전에 했었다는 뜻이야. 어떤 기준점보다 이전에 이미 했다야. 이미 했다. 됐어요? 이런 뜻이에요. 이미 했었다. 즉 과거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기준보다 먼저니까 과거처럼 해석하면 돼요. 좀 잘 봐봐. must는요. 해야 한다는 뜻도 있지만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뜻도 있거든. 뭐뭐임에 틀림없다. 자, 뭐뭐함에 틀림없다요. 뭐뭐함에 틀림없다. 한다는 건 현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로 해석하면은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정리할게요. 자, 얘는요. 과거로 해석하거든요. 과거로 해석. 그래서 잘 봐. must의 동사원형은 뭐뭐함에 틀림없다야. 해야 한다 말고 해야 한다 뜻은 안 썼어요 제가. 근데 must에 have pp를 쓰면
과거처럼 해석해서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됐어? 뭐뭐 함 현재고요. 뭐뭐 했음 얘는 과거잖아요. 됐어요? 과거처럼 해석하는 게 포인트야. 과거처럼. 자, 그럼 내가 딴 거 하나 질문할게. 얘들아, should는 해야 한다로 해석하죠. should의 동사원이요. 해야 한다. 그럼 should have pp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 했어야 한다야. 했어야 한다. 됐어? 했어야 한다. 됐냐? 과거처럼 해석하면 된다고. 과거처럼. 알겠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상상해보래. 네모 괄호를 어떻게 고대의 사람들이 느꼈음에 틀림없는지를 뭐 할 때? encountering. encounter가 무슨 뜻이야? encounter. 마주치다. 마주쳤을 때. 호랑이를 야생에서. 됐어? 야생에서 호랑이를 마주쳤을 때 그 사람들이 고대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음에 틀림없는지 이거를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야. 됐어? 자, 이어서 볼게. And it's no surprise. 놀라운 게 아니랍니다. 뭐가? 대절이요. 이거 가주어진 주어예요. 대절. 대절을 어디까지 묶을까? Have been feared and worshipped by humans for centuries. 그다음에 standing. 여기까지만 묶을게요. 이렇게 바로 칠게. 자, 보겠습니다. 네모가로는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야.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건 뭐야? 당연하다는 거예요. 됐어요? 네모가로가 놀랄 일이 아니다. 당연하다. 뭐가 당연한데? 호랑이들이 have been feared 했답니다. have been feared야. 자, 그러면은 have been이니까 뭔가를 해왔다요. 여기서는요. 완료형. 호랑이는 해왔대요. 뭘 해왔냐면요. feared 해왔고요. worshipped 되어왔답니다. fear는요. 두려움을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두려움을 받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여기서는 수동태가 되니까. 그럼 두려움을 받았고 worship은 숭배하다는 뜻이야. 그럼 숭배받았다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for centuries. 수세기 동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을 받았다는 게 이게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잘 들어봐. 호랑이가 두려움을 받았다는 거는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는 뜻인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됐어? 그래서 호랑이는 인간에 의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숭배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당구 신화만 보더라도 호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콤마하고 ing 나왔습니다. 뭐뭐 하면서야. 뭐뭐 하면서. 분사구문이야. 뭐뭐 하면서를 해석하면 돼. 됐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스탠딩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탠드는 서 있다밖에 없잖아. 근데 여기서의 스탠드는 서 있다가 아니에요. 보통은 스탠드 for라는 단어로 원래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as라는 놈을 쓰고 싶어서 for를 굳이 안 쓴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탠드는 뭐냐면요. 상징하다입니다. 상징으로 상징하다는 이상해. 상징으로 존재하다가 그러니까 이 서 있다라는 말이 얘들아 우리가 물리적으로 지금 제가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서 있다라는 뜻도 있는데 추상적인 의미의 서 있다도 있거든. 그러니까 추상적인 의미의 서 있다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니네가 만약에 남친이 있어. 없겠지만 자 예를 들어 니네가 남친이 있어. 그럼 니네가 남친에게 어떤 감동적인 말을 주는 거야. 야 내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 거야. 그럼 여기서 서 있을 거야가 진짜 서 있을 거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나 너와 함께 존재할 것이다를 말하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서 있다는 말은 곧 뭐야? 그냥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해했죠? 자 다시 볼게요. standing 존재하면서 as symbols 상징으로서 어떤 상징? of power and courage 힘과 용기의 상징으로서 존재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수세기 동안 인간에 의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왔었고 숭배의 대상이 되어 왔다 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됐어? 당연한 일이다. 자 이어서 갑니다. The fact that ancient rock paintings feature images of tigers 하고 나왔네. 자, the fact가 주어야, shows가 동사야. 멀리 떨어져 있죠? 여기에 대세 뭐라 써 있어요? 동격이라고 써 있죠. 동격. 자, 동격의 대는요. 이 대는 관계 대명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꿔 써서는 안 됩니다. 동격은 참고로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그럼 선생님 이 동격 접속사가 뭔데요? 해석을 어떻게 하는데요? 뭐 특징이 뭔데요? 이런 걸 알아야겠죠.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뭐뭐라는 뭐뭐 한다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동격 해석할 때. 자, 그리고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나온다가 특징입니다. Ancient rock paintings 여기가 주어고요. feature가 동사고요. images of timers가 목적어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죠? 완전한 문장. 그래서 관계대명사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한번 얘가 뭐뭐를 뭐뭐 한다는 사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한다는 보이죠? 얘가 뭐뭐를 뭐뭐 한다는 사실 됐죠? 해석해 볼게. 자, 고대의 바위 그림이죠. 직역하면요. 바위 그림을요 우리가 있어 보이는 말로 암각화라고 부릅니다. 암각화. 암은 암석할 때 암이고요. 각이라는 건 조각할 때 그 각이거든요. 바위에 새긴 그림이란 뜻이에요. 암각화. 됐어요? 그래서 고대 암각화는요 feature가 동사로 쓰이면요 특징으로 하다 이런 뜻이야. 특징으로 하다. 뭘 특징으로 하냐면요 호랑이의 이미지를 특징으로 한다는 사실이 뭘 보여주냐면 how 이하를 보여줍니다. 네모 가로를요. how closely 여기서 how는 어떻게가 아니에요. 얼마나야. 얼마나 closely 밀접하게야. 됐어? 가깝게 밀접하게. 얼마나 밀접하게 호랑이들이 have been related 관련되어 왔는지 누구와? 인간과 throughout history. throughout은 전반적으로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고대 암각화의 호랑이의 이미지를 특징으로 한다는 사실 자체가 암각화를 보면은 벽화 같은 거 있잖아. 예를 들면 그럼 여기 막 호랑이 그림 같은 거 막 그려져 있는 거야. 옛날 아주 오래전에 우리 어떤 유적 같은 걸 보면은 그럼 그것만 보더라도 아, 이 호랑이와 인간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니 당군 신화부터 호랑이가 나오는데.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본문 초반 내용을 이제 한번 쭉 읽어봤는데 지금 본문 초반 내용에서 말한 건 뭡니까? 자, 에너지 절약 행동을 하면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할 수 있다. 이 내용 나왔어요? 왜 이게 가능한지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지금 초반부에 나온 내용은 뭡니까? 이것만 나왔어. 이것만.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 그 중에서도 어떤 거? 호랑이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호랑이라는 녀석이 우리 인간과 많은 연관성이 있다. 호랑이라는 녀석이 이런 거를 상징한다. 그냥 뭐 이런 거 얘기한 거예요. 심지어 호랑이가 멸종위기에 왜 처했나 이것도 안 나왔어. 그래서 그냥 호랑이에 대한 쭉 하고 그냥 설명만 나왔을 뿐입니다. 아마 이번 본문 2번에서 이제 왜 호랑이가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인가 이제 아마 나올 거예요. 됐어요? 자, 시간 좀 지났으니까 우리 좀만 쉬었다 이어서 하자.
뭘 뭐라고 소리 안 났어? 그럼 내 말도 멀어서 안 들리냐 이 자식아? 자, 다음 거 봅시다. 자, 보기 좀 지울게. 자, 어쨌든 초반 내용에는 호랑이가 어쩌다 저쩌다 이런 얘기만 나왔고 왜 멸종위기에 처했는가 뭐 그딴 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한번 내용 쭉 이어서 볼게요. At one time 한때 tigers 호랑이들은요 were found 발견됐습니다. across Asia. 자 아시아 전체를 가로질러서 전역에서 전체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from 한국에서부터 터키까지요. 그러나 the world's tiger population 자, 전 세계 호랑이의 개체 수가 has been shrinking rapidly.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이제 나오네요. 자,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호랑이의 개체 수가 줄어든다라는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그 개체 수가 줄어드는 원인이 나옵니다. 자, 이유가 뭐랍니까? illegal hunting. 첫 번째. 그리고 habitat loss.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호랑이의 개체 수가 줄어드는 이유죠. 됐어요? 뭐랍니까? illegal hunting, 불법 사냥이죠. 그렇죠? 그리고 habitat loss, 서식지 상실. 이것이 are the main reasons. 자, 주된 이유입니다. behind this decrease. 이러한 감소 이면에 있는 주된 이유랍니다. 그렇죠? 자, 이유까지 나왔네요.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개체 수가 뭐 얼마나 줄었길래 그런 거지? 그 대략 추정치가 아래 나오는데요. At the start of the 20th century. 자, 20세기의 초입이죠. 20세기 초에는요. 즉 1900년대 초겠죠. 이때만 하더라도 it was estimated that 하고 나왔습니다. 또 가주어진 주어야. 자, 그래서 대절 이하라고 추정되었답니다. 대절 이하가 뭔데요? There were 있었다고 추정됐대요. Approximately는 대략이란 뜻이야. 대략 10만 마리의 야생 호랑이가 있다고 추정이 됐었대요. 1900년대 초만 하더라고요. 자, 근데 지금은 어떨까? In recent years, however, 그러나 최근 몇 년에는 3 of the 9 subspecies of tigers라고 나왔네요. 자,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subspecies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species는 종이잖아, 종. 근데 sub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우리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sub는 아래라는 뜻이거든요. 아래. 그래서 하위라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위의 종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종이라고 불러요. 아종. 됐어요? 아종이 뭐냐? 다시 한번 하위 개념입니다. 하위 개념. 예를 들면은 고양이과야. 그럼 고양이과에는 뭐 치타도 있고, 뭐 표범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subspecies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얘가 상위 개념이고 요 안에 얘네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됐어? 얘가 species라면 얘네가 subspecies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하위의 개념이에요. 됐어요? 이걸 아종이라고 합니다. 아종. 됐죠? 그러면 호랑이 안에서도 호랑이에 또 여러 가지 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아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고양이도 고양이 아래에 어떤 여러 가지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됐어요? 자, 그래서 호랑이의 9개의 아종들 중 3개가 have become extinct 했답니다. extinct, 멸종한이라는 뜻이거든. 멸종됐대요. 됐어요? 그러니까 아종이 총 9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3종이 멸종했대요. 아예 없어졌대요. 그 종 자체가. In fact, 사실은 It is now estimated that 자, 또 나왔어. 또 가주어진 주어요. 자, 대절이야라고 이제는 추정된답니다. 대절이야가 뭔데? There are 있다고. 뭐가 있다고? Fewer than 4,000 tigers. 그러니까 4,000마리의 호랑이인데 fewer니까 그 이하래요. 됐어요? 그러니까 4,000마리 이하의 호랑이가 있는 것으로 이제는 추정된답니다. 근데 어떤 호랑이가 living in the wild, 야생에서 살고 있는 호랑이가.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10만 마리 정도 있는 걸로 추정이 됐는데 지금이면은 약 100년 좀 넘게 지났죠. 근데 100년 좀 넘게 지난 지금 이 시점에 4천 마리 정도밖에 없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줄은 거야? 거의 한 4%인가요? 4% 남은 거야. 4%. 됐어? 1등급만 남았네. 됐어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Some experts, 어떤 전문가들은 even predict, 심지어 예측합니다. 대처를 예측하는데요. The last of the world's white tigers. 자, 그러면은 전 세계의 그 와일드 타이거스인가 말 그대로 야생 호랑이죠. 전 세계의 야생 호랑이인데 the last of니까 마지막이죠. 그래서 전 세계의 마지막 야생 호랑이가 will disappear, 사라질 거랍니다. Within the next 10 years. 다음 10년 내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답니다. 결국에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구나 라는 거를 지금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본문 2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한 건 무엇입니까? 호랑이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주된 이유는 불법 사냥과 서식지가 손실됐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그 이후에 나온 거는요, 얼마만큼 줄었는지를 좀 수치화해서 보여준 거죠. 그렇죠?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Our interconnected world. 자, 그럼 지금 우리 본문 1, 2에서 본 내용은 뭐였냐면요, 이거야 이거. 호랑이가 멸종 위기에 처했다. 그냥 이 얘기 본 겁니다. 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불법 사냥, 서식지 손실 때문에 멸종 위기에 처했고, 많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 그 전에 나왔던 내용은 호랑이라는 녀석이 이런 녀석이다. 옛날부터 우리와 이렇게 연관성이 많은 동물이었다. 이 정도 얘기한 겁니다. 됐죠? 아직까지도 이 중간 내용이 안 나왔어요. 왜 불 끄면 호랑이를 구출할 수 있는가?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이건 거의 최후반부에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소제목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의 interconnected world. 인터라는 건요, 왔다 갔다는 뜻이거든요. 서로야, 서로.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It would be very sad. 자, would 나왔네요. 뭐예요? 가정법. 됐어? 가정법. If there were no more white tigers. 자,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언제나 우리가 가정법이 나오면요, 뒤집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자, there were는 뭐뭐가 있다면, 근데 no니까 no more wild tigers니까 no more는요, 더 이상 뭐뭐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뭐뭐가 아닌. 그래서 자, 더 이상 이 야생 호랑이가 없다면 그것은 매우 슬플 것이랍니다. Would it really matter though? 자, though는 그럼에도, 그런데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matter? 중요할까?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아니, 우리 예를 들어서 어디 에버랜드 사파리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 저기 어디야 서울대공원 같은 데 가면 호랑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호랑이 있고 그 있는데 얘가 멸종위기에 처한 게 맞나?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죠. 또는 아니, 호랑이 뒤지면 어때?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호랑이 죽는데 어쩌라고, 우리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중요해? 아니, 호랑이 죽으면 어때? 우리가 죽는 것도 아닌데 이럴 수도 있잖아. 자, 근데 소제목을 봐요. interconnected라고 했어요. interconnected. 그러면은 분명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걸 겁니다. 호랑이가 멸종하게 되면 우리 인간에게도 어떤 악영향이 있다를 말하고 싶은 걸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소제목에 말을 한 거겠죠. 그럼 우리는 내용을 안 보더라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뭘까요? 호랑이가 멸종하게 되면은 그러면 인간에게도 영향이 있다라는 거야. 됐어? 이걸 분명히 얘기할 거라고. 됐어?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 호랑이 멸종 방지에 당위성을 말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호랑이 멸종을 방지하자라는 이 당위를 말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글 첫 문장에 나왔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 본문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행동을 하면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조할 수 있대잖아. 근데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사람들이. 아니 그냥 멸종하게 냅두면 되지 뭐. 우리가 죽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자 호랑이를 구하자. 왜? 불쌍하니까 이렇게만 말하면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필자는요. 이 글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설득력을 더해주려고 하는 거야. 야 우리 호랑이 구해야 돼. 왜 구해야 돼? 얘 멸종위기에 처해 있거든. 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걸 이제 앞에서 말한 거고. 자 이렇게 멸종위기에 처했으니까 우리가 구조해야 돼. 알았지? 왜 구조해야 되는데? 그냥 뒤지게 냅두면 되잖아. 자 그럼 이제부터 그걸 설명할게 하면서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단순히 슬플 수도 있겠죠. 슬프겠죠. 멸종했다면. 근데 그게 다냐고. 아니라고. 그게 다가 아니라고. 이어서 볼게요. After all, 결국에 어쨌든 우리는 could still see, 여전히 볼 수 있어. 그것들을 호랑이를요. in zoos, 동물원에서. 아니면은 watch, 볼 수 있어. 프로그램에서. about them, 그들에 대해서. on TV, TV에서.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호랑이를 꽤 쉽게 접할 수 있어요. 동물원에서 볼 수도 있고요. TV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Shouldn't we be more worried? 우리가 더 걱정돼야 하는가? 뭐에 대해서? protecting,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을요. 그러니까 인간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인간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해야지. 무슨 뭐 호랑이 죽는다고 왜 우리가 그걸 그렇게까지 걱정을 해? 그거 좀 에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설득이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필자가 설득하는 거야. However, 됐어요? However, 그러나 the fact는 사실은 대절입니다. We need to protect tigers. 우리는 호랑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대요.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Protect ourselves.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엥?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호랑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야. 단순히 사람들을 설득할 때, 자, 우리는 호랑이를 보호하자. 왜? 불쌍하니까. 이러면 누가 하겠냐고요. 됐어? 호랑이를 보호해야만 우리 인간을 보호하는 거야.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야. 호랑이를 보호하지 못하면 우리 인간도 멸종할 수 있어. 그럼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 호랑이가 없다고 우리가 왜 죽어?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렇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유가 나오겠죠. This is because. 이게 왜 그런 거냐면 all of Earth's species, 모든 지구상에 있는 종들은 are interconnected, 연결되어 있거든. 연관성이 다 있어. 그래서 호랑이가 뒤지면 우리도 뒤져. 근데 이것만으로는 조금 설득력이 부족하죠. 다 연결되어 있다. 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데 이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뒤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말합니다. Think about. 자, 이렇게 뭔가 생각해보자, 말해보자, 가정해보자, 상상해보자. 다 예시예요, 예시. 자, 한번 예를 들어서 말해볼게. Think about. 생각해봐. 뭐에 대해서? What would happen? 무슨 일이 발생할지. 또 가정법이에요. 뭐 한다면? 호랑이가 became extinct. 자, 만약에 멸종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한번 상상해보자. 이거를 이 상상하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그럼 결국에 호랑이의 멸종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도 크나큰 영향을 줄 거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될 거야. 내가 설득해 볼게. 이러는 거예요. 필자가. 가볼게요. 자, existing. 존재하는 것은 at the top of the food chain이랍니다. food chain이란 건 먹이 사슬을 말하죠.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존재한다는 것은요. 존재하면서겠네. 분사구문이네. 존재하면서 뭐뭐 하면서 해석할게요. 존재하면서 그들은 즉 호랑이는요 maintain the populations of animals 동물들의 개체수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어떤 동물들이냐면 they prey on 그들이 prey on은 잡아먹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잡아먹는 동물들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 동물들이 such as 예를 들자면 deer and boar야. 됐어요? 자, 그래서 사슴이나 boar는 멧돼지예요. 그래서 deer, 사슴이나 멧돼지와 같은 그런 동물들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대. 됐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계속 뭘 신경 써야 돼? 호랑이 개체수가 줄어들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영향이 오는데 이거를 연관을 지어야 되거든. 자, 일단은 이제 여기서부터 처음 시작하는 건데 호랑이는 개체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개체수 조절 역할. 자, without tigers. 호랑이가 없다면 또 가정법이에요. 왜? 우드 나왔으니까.
됐냐? 호랑이가 만약에 없다면 이러한 종들, 멧돼지나 사슴은요, would rapidly increase in number.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할 거랍니다. 그렇겠죠. 왜냐면 호랑이가 얘네를 잡아먹음으로써 개체수 조절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호랑이가 없어. 최상위 포식자가 없어. 그럼 얘네가 점점점 증식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근데 실제로 예전에 그 어디 내가 다큐멘터리 되게 오래전이거든요. 나 거의 한 6, 7살 때 본 거야. 근데 워낙 오래전인데 엄청 오래전인데도 30년도 더 됐잖아. 근데 내가 이제 좀 기억이 남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디 사막 비슷한 데였어요. 저기 아프리카 지역에. 거기 이제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애들이 많이 살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사냥꾼이 초식 동물들 있죠. 사슴이나 얼룩말이나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불쌍하다고 해서 밀렵을 다 했습니다. 사자, 호랑이를 다 쏴 죽였어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자와 호랑이를, 그러니까 육식 동물들을 그냥 다 죽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얼룩말이나 사슴이나 이런 애들은 평화롭게 지내겠지 하고 생각한 거야.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 거기가 사막 지역이 아니었어요. 원래는요. 사막 지역이 아니었고요. 초원이었어요. 초원이었는데 이제 얘네를 잡아먹을 사자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합니까? 막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야. 초식 동물들이. 풀 다 뜯어먹어. 다 뜯어먹으면서 쭉 이제 풀 뜯어먹으면서 이제 나아갑니다. 그럼 여기는 다 사막이 됐어요. 황량한 땅이 됐고요. 풀 다 뜯어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다 죽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생태계라는 거는요, 우리가 그냥 눈으로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것들이죠. 생태계라는 건 어떤 순환고리가 있잖아요. 순환고리. 그러면은 이 순환고리를 우리가 어떤 개입을 해갖고 뭔가를 끊는 순간 이 생태계가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되는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라는 어떤 일종의 그런 이제 심각성을 보여주는 그런 다큐멘터리였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초식 동물들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이제 다 밀렵을 하거나 호랑이나 이런 애들을 다 죽이게 된다면 그러면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이 초식 동물들의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As a result, 그 결과 their food source, 그들의 먹이의 원천이랍니다. 그들의 먹이의 원천이 vegetation이거든요. 초목이야, 초목. 초목이 would begin to disappear, 사라지기 시작할 거라고. 내가 말한 내용 나왔죠. 풀 다 뜯어먹을 거라고. 됐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계속 인과관계로 나오는 거 보여요? 계속 인과관계. 다시 봐봐.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 얘네가 그 먹이사슬의 정점에 존재하면서 그들이 잡아먹는 동물들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근데 호랑이가 없으면은 얘네 개체수가 올라갈 거야. 지금 계속 가정하는 내용이야. 가정하는 내용. 실제로 이런 일이 아직 벌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계속 가정법, 우드로 이어진다는 것도 잘 봐. 자, 얘네 개체수가 올라가. 얘네 개체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얘네 먹이의 원천 초목이 사라지게 될 거야. 우드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계속 우드로 이어지고 있어. 보이죠? 계속 가정하는 거야.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초목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Would cause birds and insects. 새들과 곤충들이, 이거 오형식 구조거든?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뭐뭐 하도록 유발할 거야. 됐어? 새와 곤충이 그들의 집을 잃도록 유발할 거라고요. 왜? 풀떼기가 다 없어지니까. 됐어? 그리고 bigger animals. 더 큰 동물들, 어떤 동물들? That prey on them. 그들을 먹고 사는 동물들이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새와 곤충 말하는 겁니다. 새와 곤충을 잡아먹는 좀 더 큰 동물들이 있겠죠. 그럼 이런 더 큰 동물들이 would run out of food. run out of는요, 고갈되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먹이가 곧 고갈될 거랍니다. 됐어?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Eventually, 결국에는 the entire ecosystem. 전체 생태계가 would be affected. 계속 would로 이어지는 거 보이죠? 계속 가정하는 거야.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거라고요. 됐어? 근데 이 생태계라는 녀석이 여기 본문에도 나올 텐데 우리 인간이 포함이 안 된 생태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거든요. 지구상에. 어느 생태계에나 인간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인간이 are no exception이랍니다. exception은 예외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도 예외가 아니라고. as, 여기서의 as는요 때문에로 해석하면 됩니다. 너네가 as 잘 해석 못하잖아. 팁을 하나 줄게. 이렇게 as 앞에 콤마 나오면 보통 때문에로 해석이 많이 돼. 알았냐?
여기까지. 됐어? 과로하기 때문에 인간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 인간은요, rely on 의존하기 때문에 어디에? nature 자연에 의존하기 때문에 for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에 의존합니다. 그 모든 게 어떤 거냐면 we need to survive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including 뭘 포함해서 공기, 음식, 물이랍니다. 공기, 음식, 물을 포함해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자연에 의존하고 있잖아. 근데 자연 생태계가 깨진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영향을 안 받겠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거 왜 호랑이가 멸종하면 인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결국 이유가 뭡니까? 어떤 특정 종이 없어진다는 것은 생태계 파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그 생태계는 인간은 모든 생태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This is how the disappearance of a single species.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일단 how를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다 이러면 좀 해석이 이상하죠? 방식이라고 해석하십시오. 방식. 이것이 네모가로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자연스러워요. 어떤 방식이다? The disappearance. disappear는 사라지다인데 disappearance는 사라짐이죠. 즉 멸종 말하는 겁니다. 멸종. extinction이야. extinction. 자 멸종은 하나의 종의 멸종이야. 한 단일 개체의 멸종이 can threaten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전체 행성이에요. 됐어요? 지구 전체를 위협할 수도 있는 거야. 종 하나가 사라지는 게 지구 전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말하면서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냥 호랑이 뒤지게 냅두면 되잖아. 안 된다고. 호랑이 죽게 냅두면요 생태계가 깨져버리고 이 생태계가 깨진 곳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은 결국에 인간에게도 크나큰 영향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거죠. 자 가정법 또 나왔습니다.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가정법 이번 단원에서. 이제 상상해봐라. 자 또 예시 말하는 거야. 뭘 상상해봐라? What would happen? 무슨 일이 발생할지. 뭐 한다면 we made the effort to save tigers. 자 이제 충분히 얘기했어. 이제는 자 호랑이를 왜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지 이제 충분히 이해했지? 여기까지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필자가 말하는 거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호랑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러는 거야. 자 이어서 볼게. Tigers are considered an umbrella species. 자 여기서 또 다른 설명이 나옵니다. 호랑이는요 여겨집니다. umbrella species라고 여겨진대요. 우산종이라고 여겨진대요. 우산종. 그럼 우산종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전문 용어 나왔으니까. 이것은 is an ecological term이랍니다. term은 용어란 뜻이죠. 생태학적 용어인데요. refer to 하고 나오면요. refer to는 원래 언급하다 말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뭐뭐뭐뭐를 말하는 생태학적 용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아니면 의미하는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냥 뜻하다로 해석해도 돼요. 뜻하다, 의미하다. 자, 일단 다 묶으면서 해볼게요. 그럼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갈게요. 지금 내가 묶은 부분이 각각 앞에 있는 놈들을 수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 분사가 명사 꾸며주고, 관계대명사가 명사 꾸며주고, 분사가 명사 꾸며주는 거야. 됐어? 다 앞에 있는 거 꾸며준 거야. 볼게요. 생태학적 용어입니다. 뭘 말하는 거냐면 종을 말하는 생태학적 용어래. 어떤 종이냐면 live in a large area. 넓은 지역에 사는 종을 말하는 용어래요. 근데 어느 지역을 포함해서냐면요. A variety of different ecosystems. 다양한 다른 생태계겠죠. 다양한 다른 생태계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에 사는 종.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우산종이라고 부른답니다. 됐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 이제 우산종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보자면 서로 다른 다양한 생태계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에 사는 종. 우산을 이렇게 쫙 펼치면 이렇게 되잖아요. 우산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드넓은 지역, 여러 지역에서 살고 있는 종이다. 이게 바로 우산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만 몰빵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지역에 널리 살고 있는 종이야. 우산처럼 쫙 펼쳐져 가고. 됐어? 자, 그런데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어서.
자, if we choose to protect this species. 여기서는 가정법 아니에요. 왜? 조동사의 과거가 안 나왔거든. 여기서는 조건입니다. 조건.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참고로 내가 하나 알려줄게요. 너네가 흔히 가정법 하면 떠올리는 게 if만 떠올리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if랑 가정법은 상관이 없습니다. 가정법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건 조동사의 과거형, 즉 우쿠슈마, 우드, 쿠드, 슈드, 마이트, 우쿠슈마를 썼냐 안 썼냐 이게 가정법을 결정짓는 거고요. 우쿠슈마가 나오면 가정법이고 우쿠슈마가 안 나오면 가정법이 아닙니다. 됐어? 우쿠슈마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의 if절은 가정법이 아닙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선생님 얘가 가정법이냐 아니냐가 뭐가 중요한데요? 이럴 수도 있죠. 아니 어차피 if는 만약이라고 해석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해석은 맞아. 만약이라고 하면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가정법은요. 말 그대로 가정하는 거거든. 상상하는 거란 말이야. 아까부터 계속 나온 게 뭐야? imagine. 상상해봐라. 상상으로 나왔잖아. 가정법은요. 실제로 안 일어난다는 게 포인트예요. 실제로 안 일어난다. 근데 얘는 가정법이 아니죠. 조건절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요. 이런 가정법이 아닌 녀석은요.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낼 때 말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는 거. 가정법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빵이야, 빵. 됐어? 내가 새라면 하늘을 날아다닐 텐데 내가 새일 가능성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게 가정법인 거예요. 됐어? 아, 내일 비 오면은 쌤 내일 출근 안 한다? 그럼 내일 만약에 비가 온다면 그럼 비가 올지 안 올지 이건 어때요? 가능성이 있어 없어? 가능성이 있잖아요. 모르잖아.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올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이 빵이 아니죠? 그렇죠? 이런 게 조건이에요. 됐죠? 자, 다시 돌아갑니다. 이건 조건절이야. 조건절. 우쿠슈마 없으니까. 가능성이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다면 to protect these species. 이러한 종들을 보호하기로, 이런 우산종을 보호하기로 선택한다면, 결정한다면 we must conserve their habitat. 우리는 conserve 해야 됩니다. conserve는 보존하다야. 그래서 그들의 서식지를 먼저 보존해야 된대요. 아까 전에 여러분 호랑이 얘기 나올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호랑이의 개체수가 줄어드는 근본적 원인 두 가지가 뭐라고 했었죠? 아까? 불법 사냥, 서식지 손실이라고 했거든. 됐어? 그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보자. 얘네의 개체수를 보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반대로 하면 되죠. 불법 사냥을 안 하고요.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서식지를 보존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서식지를 보존하자고 얘기 나온 거예요. 됐어? 이어서 볼게요. As a result, 결과적으로 the other species. 자, the other 나오면요 나머지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나머지. 알았어요? 결과적으로 나머지 종들입니다. 어떤 나머지 종들? They share this habitat, including trees and insects. 이런 애들. 자, 이런 종들입니다. 이 서식지를 공유하는 나머지 종들이래. 뭘 포함해서? 나무나 아니면은 그런 곤충을 포함해서 이 서식지를 공유하는 나머지 종들이 are protected too. 역시나 보호를 받는 셈이 되는 거라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종을 보호한다는 거는요. 생각을 해봐. 우산을 쫙 이렇게 펼쳤어. 이렇게. 우산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태풍 같은데 어쨌든 자, 우산을 이렇게 위에서 봤다고 해봐. 이렇게 펼친 상태를. 근데 여기저기에 분포돼 있어. 호랑이가 이렇게 한 곳에 몰빵돼 있는 게 아니라. 됐어? 그래서 우산종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우리가 호랑이를 잘 보존하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보존하려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불법 사냥하면 안 되고 서식지를 우리가 보존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호랑이들이 요 지역들에 살아. 이렇게 이 지역들에. 그럼 우리가 이 지역을 보장해줘야 되는 거야. 네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 인간이 안 건드릴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보존해준다는 게 보존해준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딴 애들도 보존해주는 셈이 되는 거잖아. 아, 여기에 호랑이만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나무도 있고 풀떼기도 있고 다른 생물도 살고 곤충도 살고 벌레도 살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호랑이만 보존하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As if 마치 뭐 하는 것처럼 there were a large umbrella being held over them. 자, 여기서 어법 좀 봐야겠다. 일단 첫 번째 얘부터 볼게요. were. 그리고 두 번째는 being held over them.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얘부터 볼게요. 앞에 there 나왔거든. there 비동사. there 비동사는 주어가 어디 나온다? 뒤에 나오죠. 주어가 어디 있습니까? A large umbrella가 주어예요. 질문할게요. umbrella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지금 단수예요, 복수예요, 얘? 단수잖아. 근데 뭐라고 나왔네? was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단수인데? if 있어서 와, 이야, 이 반응 나오면 뭔지 알죠? 틀렸다는 거예요. 네. if 있어서요. 세상에 큰일 날 소리 하네. 아니에요. 그놈의 if, if 있어서가 아니에요. 뭘까요? 아래 있는 설명 열심히 읽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우리가 가정법 배울 때 기본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중3 때 배워요, 여러분. 참고로 가정법 과거형을 쓸 때요. 이번 단원에 가정법이 좀 많이 나왔잖아. 가정법 좀 이거 한번 짚고 가야겠다. 가정법 짚고 여기까지 설명하고 수업 끝낼게. 지금 시간이 좀 지났거든. 좀 지났는데 여기까지만 할게. 자, 잠깐 지우자. 원래 가정법 설명하려면요, 그 사전에 설명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빌드업을 많이 해야 되거든. 근데 사실 저는요, 이거를 한 적이 있어요.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보민이는 이 설명을 못 들었을 텐데 다이까지는 이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칠판 다 써갖고 시제, 조동사, 가정법까지 해서 한번 쫙 설명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저기 3월 달쯤에. 근데 당연히 기억이 안 나겠죠. 그래서 그냥 심플한 설명을 할게요. 심플한 설명. 이 가정법은요, 종류가 과거가 있고 과거 완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가정법 과거는요, 내가 좀 더 정확한 명칭으로 쓸게요. 우리가 가정법 과거를요, 이 문법 책에도 가정법 과거 이렇게만 나왔는데 정확히 말하면 가정법 과거형이라고 불러야 돼요. 가정법 과거형, 과거 완료형이라고 불러야 돼요. 형이란 말을 붙여야 됩니다. 형태란 뜻이라, 형태. 그럼 이 형이란 말을 내가 왜 붙였냐면요,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법에서 뭐냐면요, 가정법 과거형은요, 말 그대로 과거의 형태거든요. 즉 생긴 건 과거형이야. 생긴 건 과거형이야. 형태는 과거거든. 이게 과거형이란 뜻이잖아. 그쵸? 그런데 실제로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아니 선생님, 이름이 과거인데 왜 현재 시제예요? 라고 만약 물어본다면 이러면 좀 얘기가 길어져요. 이러려면 조동사 개념까지 가야 돼요. 거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법 과거형은 실제로 현재예요. 그래서 생긴 건 과거로 쓰거든. 근데 해석은 현재로 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 완료형은요, 형태가 과거 완료입니다. 그냥 대과거라 쓸게요. 형태가 대과거야. 대과거. 헤드 PP야. 그런데 실제로는 과거 시제입니다. 됐어? 대과거는 과거보다 더 먼저잖아. 그쵸? 분명히 다른 시제예요. 대과거랑 과거는 다른 시제입니다.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랑? 실제로는 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제. 됐어? 그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가정법 과거형은 만약 얘가 뭐뭐 한다면 얘가 뭐뭐 할 텐데로 해석하는 거야. 한다면, 한다, 현재로 해석했죠. 뭐뭐 한다면 할 텐데, 현재로 해석하고요. 얘는 과거로 해석하는 겁니다. 뭐뭐 했다면 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이게 일단 가정법의 기본인데요. 가정법 과거형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포인트, 별거 아니지만, 만약에 이 가정법 과거형에서 if절에 동사가 비동사야, 비동사. 그럼 이 비동사는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무조건 we로만 사용합니다. we만 사용합니다. were. 수와 인칭에 관계없이 we만 씁니다. 이게 중3 때 나오는 내용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if I was라고 쓰는 게 아니라 if I were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내가 너라면 이렇게 말한다고 쳐볼게. If I were you 이렇게 말하는 거야. If I were you, if I was you가 아니라. 됐어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에서는 were만 씁니다. 됐어? 자, 그겁니다. 여기서 as if가 나오는데 이 as if가 가정법이야. 가정법. as if 가정법이라는 애가 있어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이건 예시를 하나 써줄게요.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은요. 예를 들어서 she acts as if she were a princess. 그 여자애는 지가 무슨 공주인 것 마냥 행동해. 이런 거거든.
마치 그녀가 공주인 것처럼,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거든. 얘가 왜 가정법이냐? 가정법은 다시 한번 뭐라? 실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팩트가 아니에요. 그녀가 공주인 것처럼 행동한대요. 그럼 그 여자애가 공주예요? 실제로? 어느 나라의 공주입니까? 아니잖아요. 팩트가 아니죠. 그러니까 가정법인 거예요. 됐어? 자, 어쨌든 as if 가정법인데 as if 가정법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were라는 형태를 쓴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were를 쓰는 이유는 뭐다? 정확하게 쓸게요. as if 가정법 과거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어의 수와 인칭에 관계없이 were를 쓴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being held over them 이라는 형태가 나왔는데 요 덩어리는 뭐냐면요, 얘가 앞에 나와 있는 umbrella 수식하는 거거든요. 분사야, 분사. 근데 분사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being held라고 나왔어. 그럼 수동태죠. 비동사에 pp 나왔으니까. 근데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생각해보자. 여기서 일단은 일단 의미부터 보자. held over them이라고 나와 있죠. 일단 해석을 먼저 해보면요, 걔네들, 여기서 걔네들은요, 그 다른 종들 말한 거야. 다른 종들, 호랑이 말고 다른 나머지 종들, 얘네들 말한 거야. The other species. 그러면은 그 나머지 종들 위에 held 되어 있다는 거야. held 되어 있다는 건요, 지금 우산 얘기 나오잖아. 우산종.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 종들이 있으면요, 우산을 쫙 이렇게 펼쳐서 이게 held over 된 거야. held over.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held over라는 건요, 굳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씌워져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우산을 쓴다라고 표현하잖아, 우리말로. 그러니까 우산이 씌워져 있는 거야. 우산이 이렇게 씌워져서 이 아래 종들이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산종이라는 용어가 설명하는 거는 결국 두 가지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얘들아, 봐봐. 우산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펼쳐져 있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살고 있는 호랑이도 있고, 여기에 살고 있는 호랑이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러 지역에 산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산종이라고 말한다며. 근데 호랑이를 보호한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다른 종들을 보호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호랑이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지역을 보존해야 돼. 됐어요? 그럼 그 지역을 보존을 한다는 것은 곧 다른 종을 보존한다는 거랑 같은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호랑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종도 보존이 되는 거네? 맞아? 그럼 호랑이가 얘네를 지켜준다고 볼 수 있겠네? 마치 우산이 빗물을 막아주는 거죠. 됐어?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요. 그럼 잘 봐봐. 그들 위에, 그러니까 다른 종들 위에 씌워진 거대한 우산처럼 또한 보호된다, 이런 말이야. 해석은 다 됐죠? 근데 그들 위에 씌워진 우산이면요, 이거 빔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PP만 있어도 그들 위에 씌워진 우산이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 맞죠? 근데 왜 굳이 빔을 붙일까? 이거 없어도 PP만으로도 씌워진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ing가 들어갔다라는 건 결국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요, 진행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다는 거예요. 진행의 의미. 우리가 알다시피 ing는 하는 중인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pp만 나오면요, 뭐뭐 되는으로 해석하면 되거든요. 뭐뭐 되는. 근데 being에 pp가 나와. 그럼 얘들아 봐봐. being이라는 건 어쨌든 ing가 있으니까 현재 분사잖아. 그렇죠? pp는 과거 분사. 그럼 현재 분사는 우리가 하고 있는의 뜻이 있잖아. 하고 있는, 진행의 의미. 과거 분사는 뭐뭐가 되는 이죠. 그럼 합쳐서 해석하면은 뭐뭐 되고 있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럼 진행의 의미가 좀 더 가미되는 거죠. 됐니? 그러니까 차이점이 이거예요. 얘는 뭐뭐가 되는 거고요, 얘는 뭐뭐가 되고 있는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됐어? 이 되고 있는, 즉 진행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 being이라는 놈을 그냥 굳이 쓴 겁니다. 됐니?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정확합니까? 그 나머지 다른 종들 위에 씌워지고 있는 커다란 우산이 있는 것처럼 또한 보호받는다. 됐냐? 우산 아래에서 비를 막아주는 거죠. 됐나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뭔 말인지? 좋습니다.
자, 뒷내용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일단은 여기까지 오늘 본문 4번까지 했는데 본문 5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갖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처음 했었던 불 끄면 호랑이를 구출할 수 있다. 아직도 이유가 안 나왔어요. 아직. 그래서 다 다른 부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자, 수고들 하셨고요. 과제 정리해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까지 잘 해오시면 됩니다. 수고들 했습니다.